이번 시간에는 실어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어증의 정의, 원인, 평가, 그리고 치료 방법으로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의인데요. 첫 번째 정의는 그렇습니다. 후천적으로 뇌나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서 언어의 표현, 이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즉, 실어증이라는 것은 첫 번째 정의에서는 이제 후천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정상적으로 언어 습득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는 이제 언어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나 표현에, 그죠? 말과 언어, 우리가 구분해서 지금 이번 신경언어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말은 우리가 스피치에서 주로 말 소리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실어증은 언어, 랭귀지, 문법이나 단어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냐, 즉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어증이 정의하면은 언어에 관해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정의가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은 제외된다. 치매는 점점 나빠지는 거죠. 상태가 나빠짐에 따라서 치매가 중증도로 변하는 것인데, 실어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스트로크라고 하는 제일 대표적인 거죠. 스트로크가 오면은 이것의 손상으로 인해서 가장 큰 손상이 오고, 그리고 회복이 되고, 이제 언어 회복을 치료를 받으면 조금 나아지는 정체된 것이라면, 진행성, 퇴행성, 진행성 치매는 점점 나이가 들에 따라서 그 심한 정도가 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행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어증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국민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즉, 실어증이라고 해서 스트로크로 인해서 뇌를 다치고 나서 한 번에 전체적인 것이, 모든 것이 고장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의 언어가 읽기, 쓰기, 말하기, 제스처, 듣기 등과 같이 나누어서 어떤 것은 더 심하게, 어떤 것은 덜, 이렇게 다면적인 중에 하나가 더 심한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브로카 실어증 하면 듣기가 어느 정도 되지만 누구보다 나요? 베르니케 실어증자보다 낫지만 말 표현이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하나가 전체적으로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그 중에 하나가 심하게 손상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다면적인 측면이 서로 다르게 손상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 수행적인 측면을 본다는 거죠. 예전에는 컴피턴스 능력이 없어졌다. 실어증이라 하면 뇌를 다치고 나서 언어가 머리에서 사라졌으니 다시 가르쳐서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데지만 최근에는 퍼포먼스 디소더, 그러니까 언어 수행장애. 머릿속에 있지만 뇌 속에는 아직 언어가 남아있지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루트라든지 스레스홀더 문제, 그리고 그 담당하던 것들이 고장났으니까 그 주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게 기존만큼 안 된다. 퍼포먼스에 문제가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졸중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후, 후유증을 말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의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스트로크가 제일 많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대뇌혈관 사고 해서 CVA라고 합니다. Cerebrovascular Accident. 대뇌혈관 사고.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허혈성, 그러니까 피가 모자란다는 뜻이죠. 한자로는. 그래서 ischemic stroke, 대뇌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건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혈전증, 하나는 그 다음은 색전증.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혈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피의 찌꺼기나 콜레스테롤이 점점 쌓여서 이렇게 됐죠. 혈전이 점점 쌓이는 거죠. 평범한 것들이 조금씩 여기 들러붙으면서 혈관이 좁아져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죠? 막히는 거. 이거를 우리는
혈전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혈전이 혈관 통로를 막아 피의 흐름을 저하시키는 것. 그래서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색전증은 혈관에서 여기서 떨어져 나온 것들, 조그만 것이 떨어져서 돌아다니다가 좁은 데 가서 꽉 막히는 현상.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색전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혈관 속에 돌아다니다가 미세한 혈관에 가서 막히는 것.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겠죠, 이거는 전조 증상이, 혈전증은 약간의 전조 증상이 있지만 혈관은 갑자기 막히게 됩니다. 요 두 용어를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색전증과 혈전증. 그 다음 또 스트럭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출혈성 뇌졸중인데요. 출혈성은 혈관이 막히는 게 아니라 혈관이 터지는 거죠. 동맥류나 지주막 하에서 약해진 혈관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동맥류에서 혈관이, 그러니까 풍선처럼 부어오르는 건데, 혈관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풍선을 보시면 점점 혈압이 높아지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다음 빵 하고 터지는 것을 우리는 동맥류가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거고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하고, 그 다음 지주막하 질환, 지주막과 연막 사이의 공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지주막하 출혈, 이 용어도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BI라고 부르는 외상성 뇌손상이 있는데요. 외부로부터 두개골에 강한 충격을 받음으로 해서 두개골에 타박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앞쪽에 부딪힌 부분을 우리는 쿱이라 하고 타박상이라고 하고, 그 반대쪽, 그러니까 두개골 안쪽에 있으니까 뇌가 흔들리겠죠. 그래서 부딪힌 적을 쿱, 반대쪽에 또 타박상을 입으면 그걸 반충 손상, 컨트라 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뇌세포들이 손상을 입겠죠. 그 다음에 또 찰과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뇌가 찰과상입니다. 누구하고 부딪혔어? 이제 두개골하고 부딪혔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외상성 뇌손상, TBI라고 부르는데, TBI는 따로 우리가 나누어서 부르는데, 여기서 뇌졸중에서 하는 것은 이제 뇌졸중이 아니라 실어증에서 하는 TBI는 이만큼 TBI까지 가지 않고 뇌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종양은 머릿속에 이물질이 생성되는 건데요. 점점 커짐으로써 뇌종양이 압력을 가하는 거죠, 뇌에. 그로 인해서 뇌세포들이 손상되거나 밀려나는 거죠. 제자리에서 밀려나면 엑손이나 덴드라이트 같은 것들이 찢어서 연결되었던 것들이 연결이 끊김으로 인해서 해리 현상이라고 하죠. 이게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은 주위로 퍼지면서 더 많은 종양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뇌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영양의 문제라든지 신진대사의 문제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정도는 아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뇌수막염 이런 걸로 인해서도 실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어증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한번 다뤄줘야 되는 내용이 TIA입니다. TIA는 무엇이냐 하면 Transient Ischemic Attack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 뇌혈류가 약해지거나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뇌허혈 현상, 뇌에 피가 모자란다는 것인데요. 혈전,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죠. 앞쪽에서 이야기했었죠. 혈전이 자라오르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쌓이다 보면 좁아져서 달랑 말락할 때쯤 되면 혈류가 공급이 잘 안 되겠죠, 뒤쪽으로. 그래서 점점 줄어들 텐데, 이때 나타나는 것이 일시적인 겁니다. 살짝 막히는 거죠. 떨어질랑 말랑 살짝 막히면 혈류가 공급이 안 되는데, 갑자기 또 압력이 세지면 막혔던 게 뚫려서 이 상태로,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로 혈류가 공급 다시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상으로 도는데,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 근무력증이라든지, 또 두통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뇌졸중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는 TIA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뒤 1년 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결전증이 중풍, 스트로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른다. 그래서 이런 TIA는 24시간 내에 사라지거나 뭐 가끔 나타나는 현상인데 무시하지 않고 병원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식이요법이나 약물 투여, 병원에 가서 조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실어증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쓰는 검사 도구가 K-WAB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어증에서 표준화된 검사 도구가 무엇이 있냐 이러면 K-WAB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WAB이라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검사 도구를 가져와서 한국어의 실정에 맞게 만든 것인데요. 웨스턴 어페이자 배터리에서 서부 실어증 검사, 웨스턴 실어증 검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스턴 학파에서 만든 BDAE 이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실어증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검사 도구입니다. 왜 이 8개라고 공유하냐면 우리가 다른 검사 도구도 있어요. 뭐 파이카, 뭐 기타, 뭐 미네소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검사 분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실어증의 대부분의 학계나 아니면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8가지로 분류해서 쓰기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가 배울 때도 이것을 기준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검사하는 방법에는 분류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분류하는 방법에는 우선 이름 대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름 대기에서 비정상이다 이러면 실어증입니다. 그죠? 정상이다 이러면 정상입니다. 비실어증이라고 해서 이때부터 검사에서 빠지게 돼요. 정상이니까. 그래서 이름 대기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실어증이냐 아니냐를 분류하는 거죠. 이렇게 분류되고 나면 실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면 그러면 실어증에 대해서 이제 유창성에 대해서 먼저 평가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스스로 말했을 때 뭐 주소를 말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문진을 통해서 물어보죠. 검사의 초반에 이런 것을 물어보죠. 그러면 읽기도 시키고 그림을 설명하기도 시키고 스스로 말하게 시켰을 때 잘 안 보이네요. 유창하면 유창성 실어증이라고 해서 이제 브록 베르니케 전도성 명칭 이런 건 말은 유창하게 하는 실어증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창성 실어증이라고 말을 잘 못할 때 뜨듬뜨듬하거나 아예 못할 때 그럴 때는 비유창성 실어증이라고 해서 전반 실어증, 브로카 연결 피질 운동 실어증, 혼합 연결 피질 실어증이라고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창성에 대해서 2가지로 분류되었다면 그 다음에 청각적 이해력을 본답니다. 제가 번호를 붙여 놓을게요. 3번 이렇게 했습니다. 청각적 이해력을 했을 때 2가지로 또 나눕니다. 각각에서 나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청각적 이해력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분류하고 여기서도 유창성 실어증에서 청각적 이해력이 좋냐 나쁘냐라고 하는데 각각의 대표적인 것만 한번 보면 나쁜 것은 이거죠. 전체성 실어증, 브로카 실어증, 베르니케 실어증, 전도 실어증은 이해력이 좋습니다. 브로카 실어증도 이해력이 좋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좋은 겁니다. 누구보다? 베르니케보다요. 그리고 혼합 연결 필요증은 이제 여기 청각적 이해력이 안 좋은 반면 브로카, 베르니케는 거의 쌍둥이인데 여기서는 따라 말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베르니케와 연결피질 연결피질 감각 실어증도 마찬가지고요. 청각적 이해력은 나쁘고 전도 실어증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하는 게 이제 따라 말하기입니다. 따라 말하기를 시켰을 때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져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보면 이제 가운데부터 볼게요. 이제 브로카 실어증이 대표적이고 베르니케 실어증이 대표적이에요. 그죠? 베르니케 실어증, 브로카 실어증에서 브로카 실어증의 특징이 이제 말은 유창성은 안 되고 이 감각적 이해력은 되는데 따라 말하기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따라 말하기가 되면 연결피질 운동 실어증, 따라 말하기가 안 되면 브로카 실어증. 여기서 청각적 이해력이 좋은 청각적 이해력이 나쁜 베르니케 실어증이 있는데 얘도 분류할 때 연결피질 감각 실어증 할 때 따라 말하기로 좋고 나쁘면 좋으면은 연결피질 감각,
나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할 때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제가 뇌를 그린 겁니다. 브로카 전두엽에 여기에는 베르니케 영역이 있고 여기 알케이트 퍼시큘러스 궁형속이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로죠. 근데 이제 브로카 실어증은 여기가 손상 부위가 좀 넓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손상되었습니다. 여기 알겠죠. 그래서 브로카 실어증은 청각적 이해력은 괜찮지만 따라 말하기와 말하기가 잘 안 된다. 연결표제 운동실증이 거의 같은 범위지만 손상 부위가 좀 더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케이트 퍼시큘러스가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따라 말하기도 괜찮고 알아듣기도 괜찮고 그래서 브로카와 비슷하지만 따라 말하기가 조금 따라 말하기로 구분이 가능한 거고 베르니케 실어증을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서 베르니케 실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베르니케 실어증이 손상 범위가 이만큼 넓다면 알케이트 퍼시큘러스까지 손상되었겠죠. 이렇게 이걸 전도 실어증을 전도성을 담당하는 따라 말하기를 담당하는 것까지 손상되었으니까 말하기도 잘 안 되죠. 베르니케 실어증은 알아듣기도 잘 안 되고 따라 말하기도 안 되는 반면 연결피질 감각실어증 거의 증상이 비슷하지만 이해하기는 안 되지만 따라 말하기는 가능해지는 거죠. 손상 부위가 좁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반 실어증은 전체 다가 그렇겠죠. 손상되어서 말하기, 듣기, 이해하기 다 안 되는 거고 제일 경미한 건 뭐죠? 명칭 실어증입니다. 명칭 실어증. 다 좋고 딱 하나 안 되는 거. 좋고 딱 하나 안 되는 게 이름 대기를 잘 못한다 라는 거죠. 그죠? 이름 대기를 잘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름 대기를 잘 하는데 뭐죠? 따라 말하기 잘 못하면 전도성 실어증이 되는 거죠. 혼합 연결 피질 실어증은 이제 간단하게 외우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 두 개만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따라 말하기는 어떻죠? 반향어처럼 잘 따라 말합니다. 말을 시키면. 왜냐? 이러한 궁형석, 브로카와 베르니케에 있는 섬유로가 괜찮기 때문에 브로카도 안 되고 혼합이죠. 이해하기도 안 되지만 따라 말하기는 된다. 혼합 연결 피질 실어증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디가 손상됐냐에 따라서 로컬리제이션, 국제화 이론에 따라서 설명을 하면은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네 가지 분류 평가에 따라서 과제 태스크라 그러죠. 우리가 과제에 따라서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런 걸 구분할 때 서로 구분할 때 따라 말하기가 되냐 안 되냐 청각적 이해력이 되냐 안 되냐 스스로 말하기가 되냐 안 되냐 이름 내기가 되냐 안 되냐 따라서 구분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서로 감별 진단되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 부분은 뒤쪽에 가서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어증의 유형 이제 첫 번째 전반 실어증입니다. 전반 실어증은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알케이트 퍼시큘러스 뭐 다 손상되었습니다. 이 부위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습니다. 보면 MCA 뭐죠? Middle Cerebral Artery라고 중대뇌 덕맥입니다. 이 손상, 중대뇌 덕맥이 어느 쪽으로 손상되냐 하면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 뇌의 전반, 겉줄의 전반적인 것을 혈류를 공급하는 게 MCA인데 이것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전반 실어증, 글로벌 어페이지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어 기능에 어려움을 보이고요. 비유창성 실어증, 말을 또 잘못하고 따라 말하기도 잘못하고 청각적 이름 대기도 잘못하고 명명하기도 잘한다. 모든 4가지가 다 안 되죠. 4가지가 다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글로벌 어페이지아
전체성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뭐 치료사가 아무리 보여줘도 잘 안 되는 경우에요. 그죠? 이런 환자들을 분류할 때 우리는 전체성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혼합 연결 피질 실어증, 왼쪽에서 두 번째 있었던 거죠. 보면은 주로 손상되었던 게 브로카, 베르니케, 그나마 조금 나았던 게 요거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보면 유창성, 비유창성 실어증, 말을 잘 못합니다. 그죠? 청각적 이해 어려움도 있다. 그죠? 베르니케도 안 되고, 그죠? 이름 대기 어렵다. 이게 있어야 실어증이라 그랬어요. 그죠? 따라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걸 파란색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따라 말하기는 가능하다. 이제 전체성 실어증과 연결 피질 혼합 실어증은 대비되는 게 따라 말하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감금 증후군이 여기에 속한다. 왜? 뭐 말하지도 않고 말해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극을 줬을 때는 따라 말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향어가 동반된다. 왜? 따라 말하기가 가능하니까요. 입력되고 나온 데서 의미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반향하지도 잘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못하지만 들어간 것 바로 나오는 반향어, 에콜라리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유형은 브로카 실어증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여기 브로카가 손상되고 여기 베르니케가 있다면 이렇게 연결할 때 아르케이트 퍼시큘러도 손상된다라는 게인데 브로카 영역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브로카 손상만이 아니라 주변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겠죠. 단어 인출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뭐 착어를 보여 다른 단어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단어를 꺼내서 의자를 뭐 책상, 이거는 의미 착어, 음소 착어는 어떤 것들이 있죠? 예, 소리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비유창성 실어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따라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비유창하고 말하기 잘못하고 따라 말하기 잘못하고 청각적 이해력은 양호하다 되는데 여기서 양호라는 뜻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베르니케나 이런 잘 못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는 뜻입니다. 이름 대기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게 전보문식 발화. 전보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어떤 문장을 전달할 때 단어만 나열하는 겁니다. 전보문이라. 전보는 예전에 여러분들은 안 써봤겠지만 예전에는 전화기가 보급이 잘 안 됐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유선전화도 잘 보급 안 됐을 때는 멀리 연락을 할 때 전화를 못 하니까 정보를 보내면 우체국에서 우체국으로 보내면 우편 배달부가 종이에다 그걸 프린트해서 갖다 줍니다. 근데 이게 글자마다 돈을 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말하고 싶은 것만 빨리 전달하면 됩니다. 뭐 부고를 알린다. 예를 많이 드는 게 부고인데요. 누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빨리 집에 와라. 이렇게 전화할 때는 조부, 상, 금일, 금일, 뭐 이렇게 보내면은 조상님 애들 이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와라. 뭐 이렇게 금일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와라. 이런 식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본 거죠. 이 브로카 실어증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보문식 발화가 이제 뭐 물 주세요. 이 정도 뭐 이렇게 물을 주세요. 뭐 사과가 먹고 싶어요. 이제 사과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단어는 생략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전보문식 발화. 또 실문법적이라고 하는데 문법이 사라진 거죠. 조사도 없고 동사도 없고 뭐 단어만 나열하는 뭐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전보문식 발화.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표현력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왜곡을 많이 말을 잘못하니까요. 읽기 쓰기에도 문제가 생긴다. 왜? 이것도 발화가 있어야 되겠죠. 읽기 쓰기는 표현이니까 잘 안 되겠죠. 왜 이거 쓰기에는 어렵어요? 앞쪽에서 이야기했죠. 단어 인출이 뭐죠? 끄집어내는 거예요. 은행에서 여러분들 돈을 끄집어내듯이 우리가 뭐 어휘집이 있습니다. 자, 렉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단어를 끄집어서 브로커로 갖고 와서 말을 하고 싶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나면 이제
연결피질 운동 실어증. 브로카하고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하죠? 알케이트 퍼시큘러스가 손상이 안 돼서 따라 맞기는 가는 거. 이렇게 저희가 쉽게 외우자고 했어요. 그죠? 연결피질 운동입니다. 운동. 그죠? 운동이니까 이거 센트럴 서커스를 앞쪽에서 문제가 있겠더라. 그래서 언어 우성 방구라면 좌뇌에서 앞쪽 위쪽에서 전두엽 손상이 있을 때 브로카의 그 주변만 손상된다는 거죠. 비유창성 실어증인 거 운동 실어증이니까요. 따라 말하기는 양화하다. 알케이트 퍼시큘러스가 건재하다. 그러니까 청각적 이해력도 양화다. 왜? 베르네키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름 대기에 어려움을 보인다. 왜냐하면 브로카 쪽에 손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운동 쪽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운동실해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런 것들의 특징이고 통제 단어 연상 과제의 어렵다. 이거 통제 단어 연상 과제를 아시죠? 뭐라고 하냐면 뭐 여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미 범주가 있고 범주형이 있고 음소 단어형인데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그리는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1분 동안 가장 많이 해보세요. 아니면 가전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범주를 정해주고 그에 속하는 단어들을 말하게 하는 것과 음소는 어떤 것이 있죠? 단어는 지옷으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를 1분 동안 빨리 말해라. 뭐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음소를 주고 그것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인출에 관한 문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 연결피질 운동 실어증입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것은 그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